삐, 삐, 삐. 차가운 기계음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는 뚱뚱하거나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 전역에서 가장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으로 불렸죠. 비기스트 루저라는 쇼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 뺀 몸짱으로 만들었던 트레이너 밥 하퍼. 그랬던 그가 체육관 바닥에 쓰러져 심장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죠. 저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도 쓰러진다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이 당신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배를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불룩 튀어나온 뱃살, 약을 먹어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혈압, 그리고 건강검진 때마다 듣는 당뇨 전 단계라는 경고. 우리는 이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아마 밥을 굶거나 탄수화물을 급도로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시도하셨을 겁니다. 탄수화물은 적이다. 밥을 먹으면 살찐다. 우리는 수년 동안 이 말을 진리처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이 오히려 당신의 대사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밥 하퍼도 그랬습니다. 그는 완벽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는 구석기 식단, 즉 펠리오 다이어트를 고집했습니다. 지방은 많이 먹고 탄수화물은 거의 먹지 않았죠. 겉보기엔 근육질이었지만 몸속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 특히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몸은 에너지를 태우는 공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연료인 탄수화물이 들어오지 않으니 공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며 오히려 지방을 저장하려고 발버둥 쳤던 겁니다. 혈관 속에서는 염증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밥 하펄은 의사에게 충격적인 처방을 받습니다. 밥씨, 이제 탄수화물을 드셔야 합니다. 믿기지 않으셨겠죠? 살을 빼고 건강해지려면 탄수화물을 끊어야 한다고 평생을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의사가 말한 건 설탕 범벅인 도넛이나 케이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할 슈퍼 탄수화물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안고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중은 유지되면서 활력이 솟구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슈퍼 탄수화물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곡물, 식이섬유가 가득한 채소, 그리고 에너지가 꽉 찬 구근유입니다. 백미 대신 현미, 흰빵 대신 통밀빵, 감자튀김 대신 고구마, 이것들이 슈퍼 탄수화물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밀도입니다. 설탕처럼 몸에 들어가자마자 혈당을 미친 듯이 올리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소화되면서 오랫동안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인슐린이 널뛰게 하지 않으니 췌장은 쉴 수 있고 뱃살로 저장될 틈 없이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슈퍼탄수화물이 구세주인 진짜 이유는 바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혈관 속에 둥둥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지방 찌꺼기들, 이것들을 누가 청소해 줄까요? 슈퍼탄수화물 속에 촘촘히 박힌 식이섬유가 스펀지처럼 이 노폐물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고기를 먹을 때 쌈을 싸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식 자체가 밥이어야 합니다. 슈퍼 탄수화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매일 먹는 혈관 청소 약과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알았으니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밥 허퍼는 아주 간단한 접시의 법칙을 제안합니다. 복잡하게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접시를 셋으로 나누세요. 접시의 40%는 단백질로 채웁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같은 것들로요. 그리고 30%는 슈퍼 탄수화물, 나머지 30%는 건강한 지방과 채소입니다. 중요한 건 탄수화물을 고기보다 적게, 하지만 반드시 챙겨 먹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이 엄청납니다. 배고픔을 참으며 덜덜 떠는 다이어트는 이제 끝입니다. 대사증후군을 겪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아침 굶기입니다.
전날 저녁을 과식했으니 아침은 건너뛰겠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하지만 밥 하퍼는 말합니다. 아침은 대사에 시동을 거는 열쇠다. 아침에 슈퍼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우리 뇌는 기근 상태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점심과 저녁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을 뱃살로 저장하려고 하죠. 귀리죽, 오트밀 한 그릇 혹은 통밀 토스트 한 조각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먹는 탄수화물은 살이 찌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지방을 태우는 장작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우실 겁니다. 정말 밥을 먹어도 될까? 밥 한 숟가락에 죄책감을 느끼셨다면 이제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탄수화물은 죄가 없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죄인일 뿐이죠. 여러분이 드셔야 할 것은 공장에서 가루로 만든 것이 아니라 땅에서 자란 거칠고 투박한 곡물입니다.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고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한 그런 음식들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에너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 좋은 연료를 넣어주세요. 슈퍼 탄수화물 다이어트에서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언제 먹느냐입니다. 밥 하퍼는 해 떨어지면 탄수화물 창고를 닫으라고 조언합니다. 아침과 점심에는 활동량이 많으니 탄수화물을 충분히 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특히 잠들기 3-4시간 전에는 탄수화물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이때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세요. 잉여 에너지가 남지 않아야 밤새 우리 몸은 저장된 뱃살을 꺼내서 태우게 됩니다. 낮에는 든든하게, 밤에는 가볍게. 이 리듬만 지켜도 대사는 놀랍도록 좋아집니다.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회식이나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피자나 파스타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때가 있죠. 밥 하퍼는 여기서 플로터밀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드세요.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꽉 막힌 댐의 수문을 잠시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적 압박감을 풀어주고 대사가 정체되지 않도록 자극을 줍니다. 단 한 끼입니다. 하루 종일이 아니라 딱 한 끼. 즐겁게 먹고 다음 식사부터 다시 슈퍼카브 식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죄책감 갖지 마세요.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마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카트를 채워볼까요? 라면, 과자, 즉석조리식품 코너는 빠르게 지나치세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농산물 코너입니다. 색깔이 화려한 파프리카, 흙이 묻어있는 고구마, 잡곡류 코너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성분표를 뒤집어 봤을 때 모르는 화학 성분 이름이 가득하다면 내려놓으세요. 원재료명이 단순할수록 슈퍼푸드에 가깝습니다. 귀리 100%, 현미 100% 이렇게 써진 것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립니다. 좋은 탄수화물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조력자가 2명 더 있습니다. 바로 물과 잠입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만나야 부풀어 오르고 제 역할을 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하루 2리터의 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잠이 부족하면 우리 뇌는 탄수화물, 그것도 아주 나쁜 단 것을 찾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뱃살을 붙잡아두죠. 하루 7시간의 숙면은 그 어떤 다이어트 보조제보다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이 식단을 따랐던 수많은 대사증후군 환자들은 말합니다. 처음엔 밥을 먹는 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식곤증이 사라졌습니다. 3개월 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묻더랍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수치가 너무 좋아졌어요. 굶어서 뺀 살은 얼굴을 늙게 만들지만 잘 먹어서 뺀 살은 얼굴에 생기를 돌게 합니다. 이것이 슈퍼카브의 마법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는 다릅니다. 특히 당뇨약을 드시고 있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식단 변화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갑자기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늘리면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칼륨 수치에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건강 정보일 뿐 의사의 진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심한 분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내 몸에 맞는 탄수화물의 양을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닭가슴살만 먹고 살 순 없잖아요. 바파퍼가 제안하는 슈퍼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이벤트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친구와 샌드위치를 먹으러 가도 통밀빵을 고르면 되고, 한식당에 가도 현미밥을 선택하면 됩니다. 유난 떨지 않고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과정.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탄수화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제된 흰가루 대신 껍질째 먹는 슈퍼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둘째, 접시의 균형을 맞추세요. 단백질, 슈퍼 탄수화물, 채소와 지방의 조화가 대사를 살립니다. 셋째, 시간을 지키세요.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 시동을 걸고 저녁은 가볍게 먹어 휴식을 준비하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뱃살은 들어가고 혈관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우리 몸이 잘못된 연료 때문에 고통받아온 결과물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연료를 넣어주면 우리 몸은 언제든 다시 회복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장이 멈췄던 밥 허퍼가 다시 일어선 것처럼 여러분의 몸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다음 끼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 라면 대신 고구마를 찌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나비 효과가 되어 여러분의 1년 후, 10년 후를 바꿀 것입니다. 배고프지 않게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을 되찾으세요. 슈퍼 탄수화물이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끊기 힘든 나쁜 탄수화물은 무엇인가요? 빵? 떡? 아니면 면 요리인가요? 저도 밤마다 라면의 유혹을 참느라 힘들 때가 많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서로 이야기하며 의지를 다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면 다이어트지만 함께 하면 문화가 됩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가볍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여정. 힘들 땐 쉬어가더라도 포기하지는 마세요. 당신은 건강해질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 무엇을 먹을지 확인해 보세요. 건강하세요.